지은은 결혼식 당일 밤 소민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소민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지은의 손에는 임신 확인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변호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30살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대학 시절 예술학과 학생이었던 소민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소민은 28살, 부드러운 눈빛과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로 예술가다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처음 마주쳤고 곧 서로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너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부러워, 지은이 소민에게 처음 한 말이었다. 소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자유. 난 그냥 느끼는 대로 사는 것뿐이야.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을 꿈꾸는 사람.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골바른 길을 강요받았다.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간 건 가족의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민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둘은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소민은 그림을 그리며 지은의 초상을 완성했다. 이 눈빛이 좋아. 강하면서도 따뜻해. 이 지은은 소민의 예술 세계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 사람을 옥죄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동료들은 그녀의 특이한 친구에 대해 수근거렸다. 한 번은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는 없어. 지은은 속으로 소민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엄마, 일 때문에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소민도 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소민을 홀로 키웠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안정된 삶을 살아. 어머니의 말이 소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둘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충돌이 생겼다. 지은은 결혼 압박을 받았다. 30살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괴로웠다. 소민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소민은 말했다. 우리 그냥 함께 살면 안 돼? 왜 꼭 결혼이어야 해? 하지만 지은은 사회의 틀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그들은 위험한 선택을 했다. 지은은 남자와의 가짜 결혼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을 속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비밀리에 함께 할 수 있지. 소민은 망설였다.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하지만 사랑 때문에 동의했다. 지은은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동성애자였고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결혼을 계획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소민은 지은의 결혼식 초대장을 보며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지은은 안심시켰다. 이건 쇼일 뿐이야. 진짜는 너야. 하지만 소민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사는 게 지쳤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소민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식이 끝나고 지은은 소민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소민은 없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쪽지, 미안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지은은 무너졌다. 그날 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했다. 양성. 소민과의 약속으로 시작한 인공수정이었다. 이제 지은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다. 아이, 혜린이 태어났다. 지은은 변호사 일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했다. 가족은 그녀의 지혼으로 생각했다. 남자가 문제였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진실은 소민이었다.
혜리는 소민을 닮았다. 부드러운 눈빛. 지은은 매일 소민을 그리워했다. 시간이 흘렀다. 혜린이 3살이 되었을 때 지은은 소민의 소식을 들었다. 소민이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 지은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왜 나를 버렸어? 하지만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싱글맘이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은은 매일 아침 혜린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소민을 떠올렸다. 혜린의 미소가 소민의 그것과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다. 엄마, 오늘 그림 그릴까? 혜린의 말에 지은은 소민의 예술을 생각했다. 소민과의 과거가 떠올랐다. 대학 졸업 후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지은은 로펌에서 일하며 소민은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활동했다. 행복한 날들이었다. 주말에 한강에서 피크닉, 밤에 서로를 안고 속삭이는 시간. 하지만 크랙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은의 가족 모임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오빠의 말에 지은은 거절했다. 관심 없어. 하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했다. 너네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할까? 지은은 대답했다. 모르게 할게요. 하지만 소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쌓였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지은의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요즘 여자친구랑 어때?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지은은 긴장했다. 소민은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림이 좀 이상해. 누군가의 속삭임. 그녀의 작품은 여성 간의 사랑을 암시했다. 둘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 우리 가족을 만들자. 지은의 제안이었다. 소민은 동의했다. 인공수정 클리닉을 찾았고 지은이 임신을 시도했다. 과정은 힘들었다. 실패와 성공의 반복. 마침내 양성 반응. 소민은 기뻐하며 지은의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일까? 하지만 임신 중에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의 가족이 결혼을 재촉했다. 임신했어? 누구랑? 지은은 거짓말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 가족은 기뻐하며 결혼식을 준비했다. 소민은 상처받았다. 나는 그냥 그림자야. 지은은 변명했다. 이게 최선이야.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지? 결혼식 준비는 지옥이었다. 소민은 지은의 드레스 피팅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거야.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소민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만둬. 그건 병이야. 소민은 지은에게 말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준비했다.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소민은 지은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거짓이 싫었다. 식후 그녀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 지은은 소민의 배신에 충격받았다.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어? 그녀는 울며 혜린을 안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지은은 모든 걸 포기하고 육아에 집중했다. 로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밤에 혜린을 재우며 소민을 저주했다. 혜린이 자라면서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컸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지은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 압력이 제일 힘들어. 누군가의 말에 공감했다. 어느 날 지은은 소민의 전시회 소식을 들었다. 소민이 귀국해 서울에서 전시를 연다는 기사.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왜 지금? 그녀는 혜린을 데리고 전시회에 갔다. 소민의 그림을 보니 그들의 추억이 가득했다. 소민은 멀리서 지은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소민은 전시회에서 지은을 보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혜린을 아는 지은의 모습이 충격이었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야? 지은은 소민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떨렸다. 소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터뜨렸다. 지은은 화를 참으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떠난 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과거로 돌아가 보자. 소민이 떠난 후 지은은 홀로 임신을 유지했다. 입덧과 피로 속에서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 남편이 해외 출장 갔어. 혜린이 태어나자 지은은 이혼으로 위장했다. 가족은 동정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소민은 미국으로 갔다. 뉴욕에서 예술을 공부하며 지은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꿈에 지은이 나타났다. 왜 떠났어? 소민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사회가, 가족이 나를 짓눌렀어. 그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지만 지은만큼 사랑하지 못했다. 귀국 후 소민은 전시회를 열었다. 작품들은 여성 간의 사랑과 갈등을 다뤘다. 관객들은 감탄했다. 깊이가 있어. 하지만 소민의 마음은 공허했다. 지은을 만난 그날 그들은 카페로 갔다. 혜린은 소민을 보며 웃었다. 이모 예뻐. 지은은 물었다. 왜 돌아왔어? 소민은 눈물을 흘렸다. 후회했어. 내가 없으면 안 돼. 지은은 분노했다. 혜린은 내 딸이야. 내가 모르는 진실 속에서 키웠어. 이 소민은 충격받았다. 내 딸. 둘은 대화를 이어갔다. 소민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 내 결혼식이 트리거였어. 지은은 반박했다. 그건 핑계야. 우리는 함께 싸울 수 있었어. 갈등이 고조되었다. 소민은 혜린을 안아보고 싶어 했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내가 자격 없어?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울었다. 왜 이제 와서? 혜린이 물었다. 엄마, 왜 울어?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소민과의 재회는 옛 상처를 파헤쳤다. 소민은 지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설명할게.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소민은 편지를 주었다. 떠난 이유, 나는 약했어.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어. 지은은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버텼어. 둘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말했다. 가족에게 솔직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소민은 제안했다. 다시 시작할까?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혜린이 먼저야. 가족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혜린을 데리러 왔다. 요즘 이상해.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민의 전시회 포스터를 보았다. 이 여자, 내 친구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민도 어머니와 대면했다. 돌아왔어. 왜? 어머니의 차가운 말. 소민은 말했다. 내 삶을 살고 싶어. 어머니는 화를 냈다. 그런 삶은 안 돼. 소민은 결심했다. 이제 나를 받아들여.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과 소민은 비밀 모임을 가졌다. 키스. 하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아직 안 돼. 배신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지은은 소민과의 재회가 가져온 혼란에 빠졌다. 혜린이 소민을 기모라고 부르는 게 싫었다. 엄마, 이모 언제 와? 혜린의 질문에 지은은 대답했다. 바빠. 소민은 지은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혜린 만나게 해줘. 지은은 거부했다. 내가 떠난 대가를 치러. 왜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 지은은 꿈에서 소민을 보았다. 돌아와. 하지만 깨어나면 분노가 밀려왔다. 사회적 압력이 다시 덮쳤다.
지은의 로펌에서 동료가 물었다. 싱글맘으로 힘들지? 재혼 생각 없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숨기는 게 지쳤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조언을 구했다. 솔직해져. 가족에게 말해. 지은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 침묵. 아버지는 화를 냈다. 뭐라고? 그건 잘못된 거야. 어머니는 울었다. 혜리는 아이가 불쌍해. 지은은 말했다. 혜리는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싶어. 가족의 반발은 컸다. 오빠가 말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생각 좀 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소민에게 털어놓았다. 나 커밍아웃했어. 소민은 감동했다. 용감해. 소민도 자신의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지은을 사랑해. 혜리는 우리 딸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럴 수 없어. 떠나. 우소민은 집을 나왔다. 이제 나 혼자 살아. 둘은 다시 만났다. 공원에서 혜린을 데리고. 소민은 혜린을 안았다. 아빠. 아니, 엄마야. 이 혜린은 혼란스러워했다. 지은은 설명했다. 혜린아, 소민 이모가 내 다른 엄마야. 혜린은 웃었다. 두 엄마.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가족이 소민을 찾아왔다.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아버지의 말. 소민은 대항했다. 우리는 사랑의 애싸움이 벌어졌다. 지은은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제발 이해해줘.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지은의 로펌에서 소문이 퍼졌다. 그녀가 레즈비언이래. 이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갔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소민이 지켰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회복 후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우리 함께 살자. 하지만 천천히 소민은 동의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소민은 과거 연인을 만났다. 뉴욕에서 만난 그녀의 지은은 질투했다. 아직 그녀 생각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과 소민은 큰 싸움을 했다. 내가 떠난 게 다야. 지은의 외침. 소민은 반박했다. 너의 거짓 결혼이 날 망쳤어. 혜리는 울었다. 엄마들, 싸우지 마. 싸움 후 지은과 소민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혜린이 잠든 후 그들은 대화를 재개했다. 우리 잘못된 선택을 했어. 지은의 말.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수 있어? 둘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 상담사에게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사회 압력이 무서워.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이야. 지은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가 왔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눈물이 흘렀다. 소민의 어머니도 마음을 열었다. 미안해. 나도 무지했어. 소민은 안도했다. 사회적 변화도 느껴졌다. 레즈비언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며 지은은 로펌에서 LGBT 변호를 맡았다. 이게 내 길이야? 혜린은 두 엄마와 함께 자랐다. 엄마들, 사랑해. 혜린의 말에 둘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소민은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지은은 대답했다. 이미 했어. 하지만 잊진 않아.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가족으로. 하지만 지은은 가끔 소민의 배신을 떠올렸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소민도 자신의 약함을 후회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 소민의 말. 지은은 안아주었다. 그래. 이 선택들이 정말 옳았을까?